네, 안녕하세요.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여기 거기 숨어 있었네. 여기. 여기 있으면 좋겠는가? 여기다 놓는 게 낫겠구나. 오늘은 예전에 제가 한번 하다가만 베어링 투자법의 제 1차 베어링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베어링 투자법은 예전에 제가 베어링이 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설명 안 드리고, 자, 오늘은, 네? 이건 뭐냐? 응? 왜 지 맘대로지, 애들? 왜 이렇게 생겼지? 왜 그러지, 이게? 응? 이렇게 되는구나. 이번 시간은, 베어링 투자법. 투자법. 저번에 제가 한번, 추가하고 1차 베어링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좀 약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베어링 투자법에서 먼저 처음에 이제 축 부분 첫 번째 축 부분은 고, 배, 당, 주, ETF. 두 번째는 1차 베어링. 자, 세 번째는 2차 베어링. 제가 좀 글씨를 못 써요. 자, 네 번째는 3차 베어링. 네, 다섯 번째는 외축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일단 베어링을 한번 다시 그리자면, 여기 축 앞부분은, 고배당, 이걸 갖다가, 축이요. 설명하면 되면, 고배당, ETF. 예전에 아리랑 고배당 ETF를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ETF 중에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리랑 고배당주 그게. 그러면 이게 안에서 1차 베어링은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그냥 그리겠습니다. 보통 1차 베어링은 이제 고배당주 ETF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상위권에 이제 있는 종목이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평가된 종목, 그 포트폴리오 그 종목 중에서 저평가가 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게 찾아내는 겁니다. 저평가되면 다시 오르게 되면 배당금도 그에 따라서 오르게 되고 시세도 이제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1차 베어링은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겁니다. 이게 1차 베어링입니다. 현재 이게 1차 베어링.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스코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포스코 뭐 여기에 뭐 삼성증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또 현대 중공업 지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저평가 됐다고 판단되면 이게 사는 건데요. KB금융. 여기 또 신한금융.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자료들 계속 이게 30개의 종목이 있어요. 이게 보통 아리랑 고비당 ETF를 보면, 근데 여기를 갖다가 그냥, 여기서 설명돼요. 제가 보니까 이것만큼 잘 된 ETF가 없는 것 같아요. 고배당주. 아리랑 고배당주 ETF. 요거만큼 잘 돼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유의를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평가되고 이제 싸게 내려갔다, 뭐 한 번씩 이렇게 이유 없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이런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 보통 이게 다 폭락을 해요. 많이.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 리먼 브라더 사태나 IMF 같은 이런 신용 쇼크 같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되면 다 이런 주식들이 다 좀 굉장히 급락을 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잘 이런 거 갖다가 추적 분석을 하다가 이유 없이 급락을 할 때 이런 고배당 주식을 싸게 매수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1차 베어링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베어링. 네, 색깔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좀 약간 크게 그릴게요, 2차 베어링은. 네, 여기가 이제 2차 베어링입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2차 베어링이 이제 바깥으로. 그럼 2차 베어링은 어떻게 저걸 하냐? 2차 베어링은 여러분들이 고배당 ETF에다가 넣으면 여기서 배당금이나 이런 게 이제 이게 종목에 대해서 다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갖다가 ETF를 실제로 투자를 하고 그거를 추적 분석을 하면서 다음 포트폴리오 추적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되면 어떤 그 쇼크가 와요. 한번 사태가 이유 없이 종목들이 이게 추락을 할 때가 와요. 그 종목별로 추락할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추락할 때가 와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다가 1차 베어링에다가 저평가된 고배당주. 여기다 얘기했구나. 저평가다 된 고배당주. 고배당주. 네. 여기 ETF에서 담고 있는 종목을 잘 분석해서 이 종목 중에서 나중에 저평가가 이게 떨어질 때가 와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다가 1차 베어링에다 담으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두 종목일 수도 있고 몇 종목일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1차 베어링에서 저평가된 고배당주가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 요요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오고 오히려 이제 급등을 하는 때가 와요. 그럼 그때 되면 오히려 예전 그 배당금도 많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시세가 올라가기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차 베어링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이제 주식에 그건 팔지 말고 가만히 이제 그거는 계속 보유하시고요. 그러면 매년마다 보통 5% 정도 이상의 이게 배당금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배당금으로 여러분들이 나온 배당금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 어디다가? 네, 2차 베어링에다가. 왜 그러냐고요? 어차피 여기 이 회사들은 1차 베어링에 있는 저평가된 고배당주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는 ETF에 있는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들이에요. 어지간하면 망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꾸준히 이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매마다 한 5% 이상은 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투자금 대비 나중에 시세까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사신 금액보다도 나중에 보면 10% 이상의 배당금도 나올 거예요. 최초의 투자 금액에 비해서. 그럼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최초의 투자 금액보다 이제 10% 이상 정도 배당금이 나오면 그 매년마다 그 배당금으로 다시 이제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다요? 2차 베어링에다가. 1차 베어링의 특징은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고요. 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고 2차 베어링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제 좀 고위험 고수익 이제 저기 그 종목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이제 그 추적 분석을 해서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굉장히 이제 저기 이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신성장주라고 해요. 보통 요즘은 바이오고 옛날 닷컴 때는 닷컴 회사들이죠. 이제 그때 이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럼 그 신성장 그걸 신성장주라고 하는데 그 신성장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투자를 하면 돼요. 보는 이런 회사의 특징이 고위험의 고수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적인 그 포트폴리오인 이 종목에서 나온 배당금으로 투자하기를 권유하는 거 2차 베어링에서는. 왜? 어차피 배당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날려도 크게 여러분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배당금으로 여러분들에게 고위험 고수익 종목에 투자하기를 저는 이제 이걸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들이 보통 1차 베어링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스킬이 쌓였으면 이제 신성장주하고 이제 위기주라고 해요. 위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쩡한 회사들이 좀 약간 예전에 보면 HMM이 이제 대표적이죠. HMM이 거의 도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을 하죠. 이제 이런 위기주들이 굉장히 고위험, 고수익, 이게 투자, 이제 그 종목이거든요. 자,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추천하기를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기서 1차 베어링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2차 베어링인 신성장주와 위기주에다가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요걸 좀 배당금이 날아간 거고 원금적인 거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게 시행착오를 여기서 2차 베어링에서 겪어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되게 큰 재정상의 데미지를 안 입히기 때문에 이런 신성장주와 위기주를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능력이 이제 이게 좀 그런 종목을 이제 발굴한 능력이 깨어나요. 그럼 어느 정도 여기는 배당금으로 적게 투자한 금액이 나중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안겨줘요. 이게 2차 베어링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려도 되는 배당금으로 처음에는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손실을 보더라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게 경험이 쌓이면 이제 저평가 신성장주하고 위주의 이런 고위험 높은 수익률을 고수익을 주는 이런 그 종목을 이제 이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깨어나요. 일종의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2차. 그럼 나중에 굉장히 1차 베어링에서는 큰 수익을 못 내지만 2차 베어링에서부터 큰 수익을 내요. 그렇게 따지면 1차 베어링 거기서 그냥 하지 말고 2차 베어링 넘어야. 왜 그냐 하면요. 1차 베어링 꾸준한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하지만, 이게 지금 하지만, 이게 만약에 그걸 갖다가 이 단계를 무시하고 2차 베어링의 신성장주 위기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그냥 홀라당 날려먹을 수 있는 사태까지가 올 수가 있어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력도 없는데 고성장, 고위험 주식을 손댔을 때는 거의 손실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금 초기의 1차 배에서는 원금 손실을 최소한 안 되는 방향으로 저평가된 고배당주, 안정적인 주식을 투자하기를 하고 그 안정적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신성장주와 유기주 같은 고위험, 고수익의 종목을 투자하기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게 예절 같으면 뭐 닷컴, 닷컴이 예전에 버블 꺼져가지고 겁나게 뭐 저기 깡통 차죠. 근데 여기서는 깡통을 차도 배당금만 날린 꼴이고 원금은 손실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게 안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가 연결돼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안 겪고 바로 여기 고위험주로 이게 실력도 없는데 고위험주로 했다가 닷컴 해가지고 나중에 닷컴 버블 꺼져가지고 깡통을 차게 되면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되겠죠.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겠죠. 요즘은 뭐 바이오주, 그리고 요즘은 뭐 저기 전기 배터리,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 관련주 이게 대표적이죠. 뭐 그 요즘은 뭐 저기 뭐냐 넷플릭스 같은 이제 플랫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고성장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 H&M 현대상선이죠. 이런 위기 상태에 빠진 주식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이게 살아나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고수익을 올려오게 돼요. 그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 베어링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투자자들을 초기에 투자자들을 트레이닝을 훈련을 시키면서도 이게 단계적으로 저기 뭐냐 이게 고수로 올라가는 그 계단 역할을 해야죠. 이 단계당 1차 베어링, 2차 베어링, 3차 베어링 효과. 그럼 3차 베어링은 예. 이제 3차 베어링에서 어떤 저거냐 이제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로 하겠습니다. 주황색. 굉장히 저기 어떻게 보면 거의 복권주라고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에요. 이게 예전에 그 엔젤 투자라고 했잖아요. 엔젤 투자라고도 하고 좀 이렇게 하면 벤처 이게 상장되지 않은 그 저기 조그마한 이제 막 저기 스타트업체 있잖아요. 그럼 벤처 저기 벤처 초창기 벤처 업체들 있잖아요. 벤처 업체다고 다가 엔젤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이거를 권유해 드려요. 이게 3차 베어링입니다. 그러면 벤처 투자면 비상장 회사겠네요. 네,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제 막 젊은이들이 저기 뭐냐 자본도 없고 뭐 저기 기술밖에 없고 패기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젊은이들한테 투자한다. 그래서 그걸 일명 엔젤 투자라고 해요. 왜 천사같이 거의 이게 이 사람들이 날리더라도 이 사람들 밀어주는 투자 엔젤 투자예요. 근데 이런 벤처 엔젤 투자의 특징이 뭐냐면 100군데에다 투자하면 그 중에 한두 군데가 성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3차 베어링에서 엔젤 투자, 벤처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예, 간단합니다. 여기 1차 베어링에서는 2차 베어링으로 투자를 하고요. 이걸 이렇게가 순서를 이렇게 하면 돼요. 고배당주 ETF에서 해가지고 1차 베어링에서 여기가 1차 베어링이죠. 1차, 2차, 3차죠. 그럼 1차 베어링에서 배당금은 2차 베어링에다가 고위험 고수익 종목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닷컴일 수도 있고요. 요즘 플랫폼 회사죠. 이제 플랫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워지냐? 플랫폼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바이오가 핫하죠. 바이오가 있고요. 바이오 주식도 있고 요즘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 회사도 있죠. 그냥 전기차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쓸 데가 없으니까.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컨텐츠 회사들도 있죠. 컨텐츠 제작 회사도 있고. 요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 됩니다. 약간. 그럼 여러분들이 날려도 배당금만 날리기 때문에 큰 데미지가 없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종목을 이제 발굴한 능력이 이게 트레이닝이 되면 이제 그 눈이 이제 뜨여져요. 그러면 이런 종목에다가 저기 이제 투자를 하면서 2차 베어링에서 신성장주, 위기주 이런 데다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어느 정도 2차 베어링에서 이제 성공한 회사들이 이제 고수익을 남기는 투자해가 성공한 저기 그 종목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거기서 이제 그 회사들이 어느 정도 되면 배당금도 주고 차익 실현도 하겠죠, 당연히. 그럼 나중에 여기서 이 회사들이 이제 배당금을 줄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1차 저기 베어링은 거의 2차 베어링에다가 여기다 계속 이제 저기 알을 까면서 이 베어링에다 계속 투자하고 이제 2차 베어링에서 나중에 이 회사들이 성공한 회사들이 나중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대형 이제 공룡 이제 그 회사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처럼. 그럼 얘네들이 배당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배당금으로 어떻게 하냐? 3차 베어링에다 다시 투자를 합니다. 이걸 이제 엔젤 투자라고 해, 보통. 이제 스타트 업체라고 죠. 이제 상장되지도 않고, 이제 막 젊은, 패기가 넓은 젊은 친구들한테 해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스타트 업체의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100군데에다가 이게 투자를 하잖아요. 100군데에 투자를 하면,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이게 성공을 해도 요거는 성공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꾸준하게, 그래서 엔젤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벤처, 이제 이게 모험을 하고, 이게 거의 그래서 엔젤 투자. 100군데를 투자를 하면 한 군데가 성공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럼 이 한 군데가 성공하게 되면 이 100군데에 투자했던 거를 손실을 많이 하고 또 이 한 군데가 훨씬 높은 수익을 보통 이제 창출을 해나가요.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신성장 회사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죠.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대기업하고도 M&A를 하는 걸 최고 추천을 해드려요. 이런 스타트업지들이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들이 그 기술과 그 패기, 나중에 그쪽 산업에 대해서는 그 선두 자리에 이게 있으면 대기업들이 이제 러브콜을 보내요. 그러면 M&A 같은 걸 이렇게 제안을 해와요. 그럼 나중에 M&A 같은 게 이게 대기업이나 이렇게 큰 데고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게 대표적인 게 예전에, 몇 개 이렇게 있죠. 유튜브도 예전에 스타트업자인데 구글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인수를 한 케이스가 있고,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이 거의 천문학적인 돈으로 M&A 인수를 한 케이스도 있죠.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100군데 투자해서 한 군데만 성공해도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엔젤 투자라고 해요, 이거를. 이게 3차 베어링이에요. 이게 굉장히 3차 베어링에서는 100군데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99%가 넘는다는 소리예요. 한 군데만 성공해도 성공하니까. 실패할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게 배당금으로만 투자를 해야 돼요. 내 전 재산을 갖다가 여기 엔젤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엔젤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금으로 이렇게 나온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를 저는 권유를 해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 전 재산을 갖다 엔젤 투자를 했다가 날려먹으면 여러분들이 노후가 완전히 폐지를 주셔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단계를 이렇게 밟아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에 이게 여러 번의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이 베어링 투자법이. 그래서 처음에 주식에 입문하는 분들은 저는 이게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잘 높게 주는 회사들을 투자하기를 저는 해요. 이게 지금 잘 나온 게 아리랑 고배당 ETF가 잘 나왔더라고, 이게. 이런 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1차 베어링, 2차 베어링, 3차 베어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계를 밟아가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제 저기 좀 이렇게 저기 선미가 급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 뭐 신성장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도 나쁘진 않다고요. 저도 처음 입문을 할 때 그냥 바이오부터 바로 입문을 했어요. 원래 여기부터 했어야 하는데 저도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게 못 기다렸다면 여기부터 해가지고 그 대신 조금만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주씩 사면서 조금씩 연습하다가 스킬이 쌓이면 그 대신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리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그 접근을 하든. 근데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초보자들한테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천천히 안정적으로 이게 나중에는 이게 눈덩이가 처음에는 눈덩이를 굴 때는 이게 한 바퀴 굴려도 얼마 안 굴려잖아요. 어느 순간 가면 눈덩이 커지면 한 바퀴 굴렸을 때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이게 마치 눈덩이 굴러가는 효과가 일어나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그 미비해요, 그 굴려는 게. 깎아보고 느리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굉장히 이게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1차, 2차, 3차 베어링의 투자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 이거로 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이거로 해서 직접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것만큼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뭐 여러분들 이 선택을 이 베어링 투자법을 선택하는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냥 투자 방법 중에 이런 스타일의 방법도 있다는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 초보자들 주식에 입문한 자들은 천천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게 요 방식으로 투자하는 건 어떻을까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께